안녕하십니까. 김용철 마취통증학과 대표 원장 김용철입니다. 허리나 목이 아팠을 때에 과연 이걸 수술적인 치료를 할 것이냐,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것이냐, 또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 좋아지지 않았을 때 이거 수술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도 힘듭니다. 환자분들도 결정하기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의사들도 굉장히 어려우신 거죠. 처음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의사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것은 척추, 예를 들어서 요추 경우 수술할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치료에 장기간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으면서 갑자기 하지에 근력이 떨어진다거나 근육이 위축된다거나 또는 감각이 심각하게 문제가 됐을 때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다음으로는 만약에 대소변 조절이 안 된다거나 또는 의자에 앉는 부분이 감각이 둔해진다고 했을 때는 응급적으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수술하는 방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척추의 뒤쪽 후궁절제술을 완전히 해낸 다음에 고정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제가 주로 하는 그 내시경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경계는 그 두 가지인데, 수술하는 방법은 또 다양하고, 앞에 말씀드린 역순으로 더 적게 수술하고 더 조직의 손상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정술이나 또는 현미경 수술에서 이제 내시경 수술 쪽으로 많은 부분이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점점 걸으시다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시다고 해서 이제 휠체어까지 타게 되셨던 것이죠. 큰 수술을 할수록 조직 손상도 많아지고 출혈도 있게 되고 수혈도 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정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MRI를 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부분은 이렇게 눌리는 게 없이 뻥 뚫려 있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뼈가 약간 뒤로 빠지면서 위에서 봤던 이런 통로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횡단면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공간이 없어질 정도로 좁아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분 같은 분인데 또 부위를 보면은 하나 밑에 부분을 보면 역시 좁아져 있어서 거의 통로가 막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또 원래대로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이 인대가 두꺼워져 가지고 결국에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인대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주 얇은 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비유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 신경이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신경 나가는 통로가 막혀버리고 다음 신경으로 내려가는 그 신경 부위가 이것 때문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걸어 다닐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크게 뭐 고정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수술하기에는 동반질환이 너무 많았고, 근데 이제 척추 내시경 수술의 경우는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1cm 미만의 그런 조그마한 그 절개를 넣어서 그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만 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한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이 인대들이 굉장히 두꺼워서 이런 조직들을 다 억누르고 있었죠. 이게 이제 신경근인데, 신경근들이 내려가는 데가 그 부분이 꽉 차 있어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황인대인데, 이 부분들이 지나치게 두꺼워져 있어서 이 부분을 그냥 완전히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러한 황인대 부분을 제거하니까 드디어 신경 다발이 내려가는 이 경막과 신경근이 내려가는 쪽이 노출이 됐습니다. 노출이 됐다는 것은 그 부분을 누를 수 있는 요인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술 전후로 사진을 보게 되면 아까 그렇게 많이 눌려 있었던 이렇게 됐던 부분이 이렇게 넓어져 가지고 원래의 병에 이완되기 전의 사이즈로 가면서 신경들이 꽉 눌려 있었던 이러한 부분이 제거가 되면서 결국에 눌린 부분이 없어지어서 증상이 없어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내시경적으로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또는 어떤 심혈관계나 다른 부위의 문제들을 조금 더 많이 손상시키지 않죠.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으면서 수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이 눌린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물이 개천이 내려가는데 어떤 좁아진 부분이 있으면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척추에도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신경이 원래 국숫가락처럼 쭉쭉 내려와야 되는데 이 근처에서 굉장히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국숫가락처럼 내려가고요. 결국에는 이 부위에서 이렇게 꽉 눌려져 있다 보니까 이 신경들이 마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박혀 있었는데 수술 후에는 이 부분이 제거가 되면서 원활한 그런 하천물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시경적인 1cm 미만의 1시간 정도의 이런 수면 마취 하에서 전신 마취를 하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잠깐 주무시는 정도로 해서 이러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수술에 해당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다리에 힘이 너무 빠져버리고 또는 아무리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 또는 엉덩이나 대소변 조절이 안 되는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부분은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더 좁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무슨 신경 치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카테터를 이용해서 하는 치료 가지고 이 부분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이가 먹을수록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걸 더 억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 증상을 한동안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되지만 저 부분이 남아있는 이상은 또 재발하고 하게 됩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이렇게 좁아져 있어도 신경치료를 통해서 장기간의 재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비수술적 요법으로 만약에 이렇게 수술을 한다, 이쪽에 시술을 한다 하면 그냥 경막에 꼬리뼈 주사를 해서는 이 부분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사 치료를 했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에 약이 퍼져야 되는데 만약에 좁아져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으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약이. 그래서 쓸데없이 그냥 협착이 없는 부분에만 약이 다 흘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그런 수술적인 치료가 상당히 좀 본인이 거부감이 있고 또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 부분, 협착이 돼 있는 부분에다가 관을 넣어서 그 부분에 직접 주사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과거에 보면은 모내기 할 때나 보면 하천에 물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 논둑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물이 좁으면은 하천 물이 그냥 넓은 데로 흘러가지 좁은 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님들이 논둑을 일부를 파서 물이 들어오게 하거나 또는 그것도 어려울 때는 양수기로 물을 퍼서 논에 물을 대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협착이 됐다는 것은 그 부분이 좁아져 있는데 그냥 하천이 흘러가는 쪽으로 가지 그 좁은 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특수 고안된 그런 관을 삽입을 해서 가장 좁아져 있는 부분에다가 관을 위치시킨 다음에 우리가 밖에서 약을 주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억지로라도 그 부분에 약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법들도 2주밖에 치료 효과가 없고 3주, 4주밖에 안 간다. 다시 재발돼서 또 못 걸어다닌다 하면은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시경적인 수술을 저는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하는 큰 수술을 하는 과에서는 그걸 고정술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내시경적으로 치료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케이스를 했지만 이 수술을 하고 후회하신 분들은 경험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휠체어로 타고 오셨다 걸어서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소위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 스스로 디스크를 녹이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경우는 아까 척추관 협착증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디스크 탈출증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가급적 수술하지 않고 아까 디스크 탈출증도 좁아져 있게 되죠. 아무래도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약이
도달이 안 되고 엉뚱한 데로만 약이 가기 때문에 그때도 관을 넣어서 디스크 탈출된 가장 가까운 부위에다 약을 줘야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는 이것처럼 지금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지금 여기에 있는 신경을 직접 누르지 않더라도 허리가 아프고 여기에서 또 나쁜 물질이 나와서 신경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경미한 정도로 나온 거고, 이런 부분은 대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을 넣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은 이 정도는 한 몇 차례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좋아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도가 심해서 이 정도로 눌렸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신경을 갖다 직접적으로 누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빨갛게 표시된 거는 신경에 방사통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통증이 있고 다리를 30도 이상 올리기가 어려워요. 쭉 편 상태에서 당겨서 뭐 올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몸이 따라올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신경이 너무 눌려버리면 다리의 하지에 힘이 빠져버리고, 그래서 몇 차례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다리의 힘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그때는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만 제거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안에 있는 조직들을 너무 많이 손상을 시켜버리면은 또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으로 통해서 들어가서 이 부분만 제거하는 쪽으로 내시경을 하는데, 이 경우는 아까 척추관 협착증에 비해서 더 짧은 시간, 약 30분 정도의 간단한 수술로 밖에 돌출되어 있는 디스크만 빼내고 그 찢어진 틈으로는 신경치료를 고주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경우는 아까 디스크 탈출뿐만이 아니라 이 디스크 쪼가리가 그냥 안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더 심해진 상황으로 극도의 하지 쪽의 통증과 하지에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허리까지 아픈 경우죠. 이 경우는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경우도 하지에 힘이 빠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소변 조절이 가능하고, 만약에 엉덩이, 의자에 닿는 부분에 감각 이상이 안 생긴다면 이 경우는 그냥 좀 더 신경치료를 한번 시켜볼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심한 경우는 대개 내시경적으로 제거하면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0분 정도 수면 마취하에서 제거하게 되면은 바로 하지에 당기는 증상이 바로 없어지죠. 방치하게 되면은 신경의 손상까지 발생하게 되고, 아까 협착증 경우도 너무 방치되면은 신경 자체에 손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신경 손상 자체를 아무리 우리가 넓혀준다 해도 그 신경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경우도 신경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가버리면은 그때는 돌아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한두 번 주사해보고 안 되면은 수술을 해서 저 부분을 제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디스크가 탈출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나가는 신경들을 갖다가 완전히 누르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 부분만을 제거해내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경우죠. 이 경우도 여러 군데에서 지금 주사 치료를 받고 왔는데 힘이 빠지고 다리에 저려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다음으로는 디스크 탈출증이 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30분 이상을 앉아있기 힘들다거나 구부리고 세수를 하려고 해도 허리가 아프면서 엉덩이나 사타구 뒤쪽으로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 조금만 이렇게 운전을 해도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디스크 내장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스크가 직접 신경을 누르지 않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쪽에 방사통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당신은 디스크가 누르지도 않는데 왜 방사통이 있냐, 당신의 경우는 정신과를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한테 찾아온 환자입니다. 한 2주도 안 됐습니다. 이 환자분은 6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외래를 볼 때도 심지어는 제 문진 때 신체 검사하는 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의자에 앉아서 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포자기 하셨더라고요. 어느 병원에 가도 수술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앉지도 못하고 뭐 운동하면 좋아진다 하는데 6년 동안 운동도 하라는 운동 다 해보고 물리치료, 도수치료, 침
모든 치료 다 했는데도 본인은 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외래에 와서 서 있어요. 앉아있지도 못하고. 디스크 탈출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는 디스크 내장증이 있다고 하는데, 보면은 디스크라는 것이 이렇게 하얀 심이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정상 부위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까맣게 변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디스크 쪼가리가 여기에서 보이면서 하얀 덩어리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위들이 문제가 있게 되면은 아까 디스크 탈출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이 정도 뭐 수술할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서 운동하라고 해서 몇 년 동안 운동을 하고, 심지어는 몸이 아주 그냥 마를 대로 마르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환자분은 우울증 치료까지 받게 되죠. 아무리 운동을 하라, 아무리 디스크 관련된 별 서적을 다 읽고 다 해도 뭐 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증 약까지 먹고 오고 정말 살려달라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심한 환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찢어진 통로가 보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저런 부분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디스크를 싸는 막이 찢어진 겁니다. 결국에는 이 디스크 부분은 원래 물 성분이 있기 때문에 MRI상 물 성분이 있으면 하얗게 보입니다. 종단면에서 그래서 하얀 심이 보인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까만 부분이 디스크를 싸는 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까맣게 보이고 이 부분은 하얗게 보이니까 이렇게 커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가운데는 하얗고 양쪽 막은 까맣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찢어지면 이 물 성분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탄력성을 유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중이 가해졌을 때 탄력성을 유지시켜서 그만큼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원래 디스크가 담당해야 되는데, 물 성분이 나가버리니까 결국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있기가 힘든 거고, 구부리지를 못하고, 앉았다 일어나려면 허리를 펴지를 못하고, 이렇게 엉덩이하고 사타구니 뒤쪽까지 아파지고요. 특이한 것은 이것은 허리 자체보다도 오히려 엉덩이나 사타구니 뒤쪽이 아프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라 들어간 놈에서 나쁜 물질을 분비를 시키는 거예요. 신경을 자극시킬 수 있는 물질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 쪽도 뻘겋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치 디스크가 실제로 눌러서 아픈 것처럼 방사통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짜 자골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진짜 자골신경통은 직접 디스크에서 눌려서 아프거나 협착증에 의해서 신경이 꽉 눌려져 가지고 아픈 경우인데, 이 경우는 신경이 직접 눌리지도 않았는데도 방사통이 느끼니까 의아하죠. 그렇지만 첫 번째는 기계적으로 눌려갖고 아픈 것은 기계적인 자골신경통이라고 하고, 이것은 화학적으로 자극이 돼서 화학적인 자골신경통 또는 가짜 자골신경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 아까 그 6년 동안 자살을 몇 번 기도를 하신 분, 불과 15분, 20분 정도의 이러한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 디스크 내 고주파 수를 시행해가지고 아픈 쪽 반대쪽에서 바늘이 들어가서 아픈 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빼내면서 시술을 해줬더니 그 다음날 앉게 됐습니다. 환자분은 본인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이런 간단한 것 같이 보이는 시술을 받고 나서 앉을 수 있었던 것이죠. 태어나실 때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사고 척추를 부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꼈고, 이 환자분이 정말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환자분들의 경우는 그럼 지금까지 운동하면 좋아진다고 했는데 왜 나는 6년 동안 운동해도 좋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간단한 시술로 좋아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술법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정확하게 치료했을 경우에는 6년 동안 아픈 사람들이 그 많은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운동만 하면 좋아진다고 했는데, 아무리 운동해도 물리치료 받아도 도수치료 받아도 좋아지지 않는 환자는 결국에 이러한 간단한 시술로 그 다음날 앉아서 태어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공공연하게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무수한 원인들이 있는데, 물론 이 환자분들 디스크에 의한 문제나 또는 뭐 협착증에 의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근육에 의해서 아파도 마치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분은 지금 여기가 문제가 돼서 아픈 경우인데, 마치 환자분은 디스크 탈출증의 협착증처럼 이 부위가 아픈 거죠.
근데 이런 분이 재수없게 동측에 협착증이 있거나 만약에 디스크 탈출증이 있으면 이건 수술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술을 받았는데 근육에 의해서 아픈 게 원인이었는데 수술을 받았으면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이 수술만 해버리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꼼꼼하게 신체 검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환자가 왔을 때 전부 다 눌러보고 치료를 합니다. 한 가지 원인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원인, 세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걸 치료해야 환자가 좋아지는 것이지, 만약에 디스크가 있어도 만약에 증상이 없는 디스크인데 근육에 의해서 온 건데 그거를 MRI상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고 수술을 하게 되면 그 환자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육 쪽에서 와도 이렇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육 쪽도 살펴봐야 된다. 또 다른 문제로는 이제 척추에도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에 의해서 아프게 되면 발목이 우리가 삐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발목이 삐면은 또 굉장히 많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디스크 협착증에서 이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거나 이랬을 때는 척추 관절도 삐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허리를 뒤로 제끼면서 이렇게 동측으로 제꼈을 때가 가장 좁아지게 되면서 아파지고, 오히려 허리를 구부리고 수그리고 다니면 이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환자분이 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협착증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부리고 있을 때 구멍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착증 환자분들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는 겁니다. 펴면은 이 구멍도 적어지고 이 부분도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다가 저리면 구부리고 앉아서 쉬면 증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절에 의해서 아픈 것도 그림에 보시게 되면 마치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들처럼 이렇게 아프게 됩니다. 오히려 허리도 아픈 경우도 있고 엉덩이나 사타구니 뒤쪽, 심하면 종아리까지도 아프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척추 질환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협착증을 제외하고는, 또는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온 경우가 아니다면 대부분이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걸 토대로 생각해 보시면, 아, 이런 경우는 수술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는 시술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는 운동치료에서 좋아지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이 좀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 편에서는 요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비슷한 원리지만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